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카드를 꺼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멕시코 관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은 우리가 멕시코에 따끔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며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가 세수를 통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미국은 당할 만큼 당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며 수출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1일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수출은 45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4% 감소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60세인 정년에 대해서 이제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시작된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해선 인상폭이 최소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증권유관기관은 오늘부터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변동된 세율은 지난 30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코스피 시장은 기존 0.15%에서 0.1%로, 코스닥 시장은 0.3%에서 0.25%로 증권 거래세가 하향 조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204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696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5월 한 달 사이에 7%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비슷합니다.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6주 연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WTI는 지난주에만 8%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채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함께 뉴욕 증시 상황 짚겠고요. 이어서 MSCI의 신흥국 지수 편입 비율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불안했던 외국인 수급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점검하고 이번 주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집계습니다. MSCI의 신흥국 지수 편입 비율이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불안했던 외국인 수급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슈들을 토대로 오늘장 전략까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696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했거든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우리 시장 오늘 시장 상황 6월 시작한 첫 번째 거래일이 되겠는데요. 일단 조금 좀 불안한 양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소간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최원영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코스피 다소간의 하락 말 그대로 하면 약보합세로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 상승 마감했다라는 부분 점진적으로 하방 수렴 기조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속적인 하락 부분이 아니라 하락의 수렴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 수렴 이후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난 주말이죠. 우리 시장이 마감한 직후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은 미국의 멕시코와 관련된 어떤 수입 관세 부과와 관련된 소식들이 다소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 1%가 넘는 급락을 자아냈다라는 점. 아마도 오늘 장이 개시되는 아시아권 증시의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크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게 된다라면 한 4주 연속 지금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락폭이 점차 둔화되어 가면서 하방,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수렴이라는 얘기는요. 다시금 새로운 시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저는 하여튼 지난 주 초반 정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좀 다시금 상승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 기대감을 가졌지만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상황, 유로존 증시의 상황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6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거래일은 오늘 6월 첫째 주 다소간 좀 불안한 양상으로 시장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 내에 미쳤던 주요 이슈 그리고 우리 시장 내에 미쳤던 어떤 그 호재와 악재를 좀 구분을 해본다라면 악재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하지만 호재는 점진적으로 좀 불투명 양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점. 악재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웨이 악재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무역 분쟁의 이슈는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어찌 보면 조금 악재 아닌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소위 말하는 시장 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혹여나 잠재울 가능성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그 불투명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생각했었던 전망치보다 크게 그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금리 동결 쪽에 오히려 FOMC로 하여금 금리 동결 쪽에 무게감이 실리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원화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의 수급, 약화된 수급이 어쨌든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지난주 금요일 어찌 보면 MSCI의 한국물 지수, 중국 A주에 대한 편입비율 확대 조정 이 부분에 대한 후폭풍이 다소간 좀 안정화 기조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2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 수급 불안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호재 골라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상당 부분 제한적인 모습으로 호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한 시장의 호재, 뭐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FOMC의 뭐 금리 완화 기대감, 뭐 막연하게 기대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실질적으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점. 이제 G20 정상회담이 6월 말에 이제 개최될 예정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G20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뭐 개선의 여지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뭐 호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어쩌면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저가 메리트가 실질적으로 시장 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뭐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에 PBR, PER 지난 우리 외환 위기 시절에 있었던 PBR 0.8배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그 저가 메리트가 외국인도 그렇고요, 우리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부각이 점진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상당 부분 급락세를 보였죠. 여기엔 뭐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됐다. 특히나 이제 그 미국의 뭐 화해와 관련된 보복,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화해 이슈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부분의 상당 부분 미국 편에 서 있는 IT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해당 기업, 이 부분들이 서로 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 저는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실질적으로 무역 장벽이 아니라 이민 장벽과 관련된, 국경 장벽과 관련된 어떤 그 트럼프의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시장 내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시장 내의 영향, 그리고 우리 전반적인 어떤 그 글로벌 무역 시장으로의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혹여나 그 자동차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이 쓰고 있는 무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됐죠. 뭐 외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한 가지, 그리고 뭐 애플 컴퓨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매 운동, 그리고 히토리에 대한 어떤 그 무역에 대한 어떤 그 무기화, 전략 무기화,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여나 중국 측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혹여나 확산이 되어진다라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한번 서서히 한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그 자동차 업종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게 됩니다. 일단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안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FOMC의 금리 스탠스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4월 물가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실질적으로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 결과치는 FOMC의 금리 동결에 대한 명분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다.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리죠. FOMC가 금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간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고, 두 번째는 고용이 되겠습니다. 물가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오르게 된다라면 오히려 FOMC는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금리 인상으로까지 하기에는 다소간 좀 먼 이야기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불안정,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오히려 시장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일단 FOMC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적당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2%의 어떤 물가 인상 목표치 이 부분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명분을 확보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내 상당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동결의 명분을 가진 물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다소간 좀 서로 간에 좀 부닥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세 번째 이슈는 MSCI의 중국물에 대한 지수 편입 비율 조정이 일단 지난 5월 28일부로 일단락이 되었고 5월 29일, 30일, 31일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점진적인 어떤 안정화를 보여주고 마지막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히려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일단은 좀 단기간으로는 수급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저가 메리트 부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의 PBR은 0.8배가 되겠습니다. 외환 위기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는 부분은 주가가 결국은 전반적으로 지수 때도 그렇고요. 하방 경직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분명하게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PMI 지표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PMI 지표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화요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5월 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5월달 실업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 실업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FOMC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정책, 중간 목표가 있다라는 점. 하나는 물가고 또 하나는 고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용과 물가 이 부분만큼 사실상 중요한 시장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우리가 물가 부분과 그리고 고용 부분, 특히나 실업률이 그 부분을 대표를 하고 있는데 고용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그 안정화 여부 꼭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했고요. 금요일에도 1%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 지금 사실상 이번 주 우리 증시 상당히 조금 좀 불안한 시작을 만들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결국은 계속해서 확대 일로에 좀 나서고 있다는 점.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발표 이후 중국의 외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전략 무기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6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6월 1일부로 미국품 중국에 대한 수입 품목에 대해서 600억 달러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시장 내 알려지게 되면서 중국이 한치의 양보도 나타나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확대 일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 여기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이 다소간에 좀 양보하는 입장보다는 아마도 미국이 다소간에 양보하는 입장으로 나서게 되면서 빅딜이 아닌 스몰딜 형태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어떤 그 가능성 조금 실타래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 내 다소간 좀 기대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관측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전개 시나리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참고 삼아서 생각을 해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그 어떤 그 화살을 지금 쏘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그 이민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민자 해결과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방법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라면 멕시코산 제품들에 대해서 그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뭐 당장 5% 그들은 나프타라는 어떤 그 협약으로 해서 거의 무관세였지만 이제 그 5% 부과를 하고 점진적으로 총 25%까지 그들의 그 관세 부과 예정에 있다라는 점. 6월달, 7월달, 8월, 9월, 10월까지 관세 인상 매달 5%씩 인상을 하겠다는 아주 매우 구체적인 발표도까지 해놓았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염두를 해놓으셔야 되겠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을 좀 눈여겨서 보게 된다면 자동차 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우리 시장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자동차 업종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요. 마찬가지 피아트 크라이슬러 5.8%, GM 4.3%의 하락, 포드 2.3%의 하락이 나타났다. 멕시코의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 완성차 메이커들, 결국은 뭐 말 그대로 철퇴를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 결국 뭐 GM도 그렇고요, 닛산도 그렇고요, 뭐 폭스바겐, 포드까지 다 해당이 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까지 지금 현재 해당이 되고 있다라는 점. 기아 자동차가 그 미국에 대한 어떤 그들의 수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특히나 나프타의 어떤 그 협약을 상당 부분 레버리지하면서 일부러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지었다라는 점. 2016년에 완공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들 거의 30만 대 육박하는 연간 30만 대 육박하는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그 대다수를 사실상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상 기아 자동차의 어떤 그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첨예하게 우리 시청자들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시장에서는 뭐 안심을 시키기 위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뭐 기아 자동차가 생산하고 있는, 멕시코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의 대수는 그들 총 매출의 전 세계 글로벌 생산량의 11% 수준에 뭐 이른다. 뭐 그렇게 많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작을 수 있다, 이런 수준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다. 11%의 매출에 여기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들의 영업이익 수준, 그리고 매출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오히려 그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반사 이익 가능성도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멕시코에선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을 뭐 알라바마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중립 수준, 기아 자동차는 다소간 마이너스, 오히려 현대차는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그 반사 이익 수혜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증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비율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불안했던 외국인 수급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만 2천억 원 넘게 순매수세 나타냈는데요. 앞으로의 수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수급이 지금 현재 가장 시장 내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다. 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행인 것이 외국인 수급 지난주 금요일 일단 순매수 기조로 돌아왔는데, 이번 주 시작이 되는 사실은 오늘 조금 좀 불안한 상황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 먼저 좀 시작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불안한 부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었죠. 첫 번째가 원화 약세 기조, 그리고 두 번째가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 실적 의 부진 부분. 반도체 업황에서는 실질적으로 2분기를 기대했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지연에 대한 어떤 그 눈높이가 변화가 되면서 3분기 이후로 자연스럽게 이연이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좀 둔화되어 가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 수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왔었던 MSCI 이머징 마켓 한국 비중의 축소 부분. 근데 MSCI 이머징 마켓의 한국 비중 축소 부분이 사실상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8월과 10월 또 한 차례, 8월에 한 차례, 10월에 한 차례 중국 A주에 대한 편입 비율 확대 조정이 또 한 번 잇따르게 된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일단락이 됐지만 조만간 다가오는 8월, 그리고 조만간 또 다가오는 10월 외국인들의 수급 불안 양상은 다시금 시장 내 소용돌이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중국의 A주가 이번에 5%에서 10%로 확대가 됐죠. 8월에는 10%가 15%가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그 15%가 20%로 확대가 된다라는 점. 여기에 우리나라의 비중, 우리나라 항공물 지수에서, MSCI 이머징 마켓에서 항공물 비중이 매번 8월에 또 한 차례 약 한 0.5%, 우리나라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추가적으로 또 이탈의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에도 또 한 차례 한 0.5%포인트의 그 비율 축소 가능성, 이때도 역시 3조 원에서 4조 원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짚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장 상황은 조금 불안한 양상이 지속된다. 첫 번째가 환율이 조금 더 이제 좀 불안한 양상이 이번 주 좀 이제 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외국인 수급 역시 조금은 좀 불안 양상이 여전히 지금 지속될 여지가 남아 있다. MSCI 항공물 지수에 대한 편입 비율 조절은, 축소는 일단은 일단락 됐다라고 보자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외국인들의 수급 악화를 부추길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아울러 생각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가 실적이 과연 언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일단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그림은 결국은 선택적인 종목 장사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환율, 외국인, 기업 실적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변화해 주어야만 시장 내 전체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핵심 이슈는 결국은 시장 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죠. 이 부분은 G20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어떤 그림을 보이게 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 플로우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FOMC의 금리 스탠스가 두 번째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우리가 미국의 물가에 관심을 물가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선택적인 전략은 네 가지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른 어떤 그 변화, 환율과 그 반도체 실적 꼭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멕시코 간의 관세 이슈, 이 부분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변화 부분, 상대적인 반사이익 가능성, 상대적인 피해 가능성, 이번 생각을 해두시고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경기 부양 정책에는 상당 부분 좀 중장기적으로도 1대1로라는 그들의 핵심 전략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번째가 시장 내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그 변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 내 주요 이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지금 현재 선택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따져봐야 될 업종,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율주행 여전히 관심 영역군에 넣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역시 관심 영역군에 넣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히토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전자결제와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 큰 그림 속에서요, 이런 어떤 그 테마군들의 흐름 선택적으로 조금 좀 세밀하게 관찰해 보시면서 밸류에이션까지 따져 보시면서 여기서 좀 속가 내시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나와 있는 핵심 이슈는 미중 갈등이다. G20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뉴스플로우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FOMC의 스탠스를 통해서 미국의 물가에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종목별로도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자율주행, 전기차, 히토류, 그리고 전자결제, 블록체인 등에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 이렇게 짚어보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 화웨이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통신 장비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코롱 티슈진의 노이즈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 전략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요. 오늘부터 새로운 새로운 코너가 시작이 됩니다. 신문 현답 시작하게 되는데요. 매일 아침에 신문을 장식하는 이 경제 토픽을 선정을 해서 전문가의 해석과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문 현답 샘플러스 예병군 자문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죠? 아침 시간에 다시 신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예병군의 신문 현답 오늘부터 이제 월, 화, 수, 목, 금 여러분들에게 대신 신문을 읽어드리고 여기서 시청자분들 지금 앉아 계시면서 딱 보시는 게 뭐냐면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볼까? 오늘 시장은 어떨까? 그리고 오늘 시장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볼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신문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 아마 시장이 굉장히 조금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미국 시장이 그리고 금요일 날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또 뭐 멕시코 사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 리스크, 대외적 외생 변수 요인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굉장히 마음들이 지금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외신 중에 바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먼저 짚어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분이 왕슈엔이라고 하죠, 그죠? 중국 발음으로 이분이 이제 미국 중국 상무부 부부장인데 이분 얘기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있어요. 밑에 보면 cooperated approach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cooperated approach. 그 다음에 to find a solution.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적 접근, 협동적 접촉,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무역 협상의 여지들은 남겨뒀다는 얘기죠. 그 협상의 여지들은 트럼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그러니까 미국도 재선이 있고요. 중국도 결국은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결과들이 그들 양국의 서로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은 명약관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으로 출발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하락 출발이 아니라 시장이 장중에라도 하락의 부분들이 나오면 그건 공포를 매수해야 되는 자리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방망이 길게 잡고 홈런함 쳐보겠다 하는 생각은 조금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더라도 공포를 조금 매수하고 그 다음에 탐욕을 분할로 매도하는 방식을 조금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분이 생긴 거 좀 워낙에 생겼어요, 그죠? 황쉔 중국 상무부 부부장의 cooperated approach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보신다면 조금 분할 매수적 관점, 공포를 매수하는 그 구간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사 제가 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외투처럼 입으니 50kg 장비도 거뜬하다. 군 작전 능력 업그레이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LIG 넥스원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즉 로봇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인데 지금 방산 관련주들, 지금 북한이 또 그러니까 북미 이 관계 때문에 굉장히 조금 날을 좀 세우고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부분도 북한하고의 관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너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도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그 정치적 헤게모니 속에서 답을 조금 찾아보면 이 지금 방산 관련주들이 크게 나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왜?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방산 관련주 사놓고 뭐 하나가 터지길 바라는 이런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주식하시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관련주로는 빅텍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하고 북미 관계에서의 좀 날만 세우면 주가도 날을 세우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의 어떤 분위기상 약간의 분할 매수적 관점을 조금 취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방산 관련주가 크게 지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K바이오입니다. 그죠? 이 신뢰 회복 나섰다. 뭐 때문에 신뢰가 깨졌을까요? 결국은 인보사 때문이죠. 이 코롱티 실진의 인보사 때문에 신뢰는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시황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결국은 무병장수입니다. 인류가 꿈꾸고 있는 것은 무병장수고 그게 진시황 때부터 이어져 왔어요. 근데 왜 바이오를 자꾸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들어갔고요. 선진국도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할 것은 결국은 무병장수의 바이오 쪽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 산업 자체를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 산업이 순간에 어떤 인보사라든가 이런 신뢰 때문에 무너져 내려올 수 있다?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결국은 인간의 어떤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뭐 신약 임상 결과를 공개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 미만에서의 셀트리온은 결국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두 가지, 즉 스몰캡 쪽으로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인 프론티어하고 한컴 유니맥스인데요. 자, 이 한컴 유니맥스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컴 유니맥스는 지금 대주주가 바뀌어요. 대주주가 바뀌는데 지금 리퓨어 생명과학이라는 쪽에 대주주 그 보드진들이 대거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진들로 편입이 됩니다. 이 리퓨어 생명과학을 잠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리퓨어 생명과학이 서정진 회장의 여동생 이분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셀트리온이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3,000원대에서 7,000원까지 바로 올라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어찌되었건 서정진 회장, 즉 뭐 동생 여동생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어떤 예측이나 추측, 그 다음에 유추 해석에 의해서 올라온 종목인데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보드진들이 리퓨어 생명과학적으로 다 편성이 돼 있다. 그것이 6월 10일 날 임시주총을 한다. 뭐 원한 대로 승인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인 프론티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그죠? 7,000원대부터 지금 잘 올라왔는데 자, 이것도 결국은 조금
대주주가 바뀌면서 재료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한 4가지 정도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기사. 맥주,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바꾼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종량세가 뭐냐면요. 종가세가 있어요. 종가세는 뭐냐면 결국은 세금하고 다 그러니까 이 운송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금액을 거기서 세금을 매기는 걸 종가세라고 하고요. 종량세는 즉 이제 생산했는 주류의 양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세금 줄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주세 개편안이 결국은 하여트 진로라든가 국순당이라든가 이런 회사의 주가에 지금 뭐 저점 바닥 경쟁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주류세 인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주세 개편안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투자자문사입니다. 그래서 센 투자자문이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종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되 저희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적인 차원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라는 부분 꼭 좀 강조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센 투자자문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시장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결국은 시장 먼저 짚어보셔야 돼요. 시장은 하락세가 있을지언정 그것은 공포를 매수하는 자리일 때고요. 그럼 공포를 매수하는데 어느 종목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 어느 섹터를? 그러면 이제 앞서 신문에서 짚어드린 방산 섹터, 그죠? 방산 섹터 지금 말씀드렸고 주류 섹터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라. 그 중에서 종목 그러면 이제 종목적으로 접근했잖아요, 그죠? LIG 넥스원, 그죠? 그 다음에 빅텍,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섹터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 한컴 유니맥스, 영인 프론티어, 그죠? 그 다음에 맥주, 막걸리 쪽은 하이트 진로, 국순당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시장 짚어드렸고 섹터 짚어드렸고 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종목 먼저 짚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군 자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